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개요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사주 명식은 어제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임수, 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은 임수 다음으로 요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간은 개수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간이라고 하는 주체가 어느 월지, 어느 환경에 태어났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일간,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자, 어저께 먼저 공부했던 임수랑 개수를 같이 한번 비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가 바로 이 양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이렇게 개수는 음에 해당되는 수라고 해서 이렇게 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같은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실 수도 있고 뭐 바다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물을 갖다가 단 한 글자로서 수로 이렇게 나눠 놓고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수를 갖다가 구분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물이다, 넓은 물이다, 깊은 물이다, 아니면 작은 물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때, 이 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크고 넓고 깊은 개념,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수를 갖다가 우리는 양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작고 넓지 않고 좁고, 그죠? 그 다음에 깊지 않은 얕은 그런 물이 있습니다. 얕은 그런 개념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수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강, 호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수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바다, 강호수가 무조건 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태평양이라고 하는 물이 있죠. 그 다음에 대서양이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물론 또 인도양이라고 하는 큰 물도 있고요. 우리나라 동해 바다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놓고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바다가 임수다라고 하면 이 모두 다 임수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태평양하고 우리나라 동해 바다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임수고 어떤 게 개수일까요? 당연히 같은 바다라 하더라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동해 바다는 개수가 되는 것이죠. 이 둘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보다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이 바로 태평양이 되는 것이고, 또 동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에 비해서 뭐예요? 작고 좁은 그런 작은 물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태평양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동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하고 한강하고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동해 바다가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 항상 임수 개수를 설명할 때는 이 개념, 음양으로 구분을 하고 크고 넓고 깊은 개념 내지는 작고 좁고 얕은 개념 이렇게 나눠 놓고, 임수는 바다와 강호수와 같다,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는 우로수와 같다, 그래서 뭐 잠깐 옹달샘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비유를 하는데, 무조건 옹달샘이 개수고 무조건 바다가 임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바다도 보다 큰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바다라고 하더라도 작은 것은 음이 되죠. 옹달샘도 마찬가지. 옹달샘도 두 옹달샘이 있었을 때는 큰 것이 양수인 임수가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은 음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을 양수라고 하는 것과 음수라고 하는 것을 보다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양수인 임수는 바다 강호수와 같고, 그죠? 이걸 또 우리가 또 제가 말할 때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옹달샘이라든가 작은 물은 우러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수와 개수를 구분짓기 위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옹달샘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수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어저께 임수 설명할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했을 때 일간 자체에 임수가 왕했을 때 일간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수 자체가 뭐 연간에 있건 월간에 있건 시간이 있어도 상관없어. 임수 자체가 왕했을 때는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무토로 막아야 된다.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예를 한번 들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간목이 되겠고요. 간목이 이렇게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가 왕한 수왕절에 태어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 안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죠. 근데 이렇게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너무 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월에 간목이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인성으로서 간목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건 인성과다라고 해요. 인성이 과다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다 하게 되면 목이 어떻게 됩니까? 목부한다. 수가 많으면 나무가 물에 뜬다 내지는 수범 목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가 져서 강둑이 터져서 물난리가 나게 되면 웬만한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고서는 다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뿌리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수를 갖다가 제해 주어야지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떠내려가지 않겠죠. 단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해월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사주 자체가 겨울에 태어났고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는 것이고요. 또 해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장생이라 하더라도 화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토 자체는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 그래서 토가 굉장히 약하게 되니까 반드시 뿌리 있는 병화가 있어서 무토를 이렇게 도와주어야지만 무토가 힘을 얻어서 임수를 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재성이 되는 것이고요. 재성. 그 다음에 간목 입장에서 병화는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월에 간목이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사주의 격국으로는 편인격이 되죠. 편인격.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아서 수다목부가 되니까 재성을 가지고 수를 절제시켜 주니까 이거는 용재파인한다라고 하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용재파인한다. 이 뜻은 뭐예요? 용재, 재성을 치용해서 인성을 절제한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용재파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성을 치용해서 인성을 파한다라고 하는 뜻.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간이 임수가 아니더라도 임수일간이 왕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충분한 그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토로서 임수를 제거해서 파극한다라기보다는 통제해 주어야지만 쉬운 말로 임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간목이 떠내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일간 임수가 왕했을 때도 무토로서 통제하지만 일간이 임수가 아니더라도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쓰지만 임수 자체도 약했을 때는 그렇게 무토를 쓰지 않고 약한 임수는 마치 개수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토를 쓰지 않고 금을 쓴다. 개수 같은 경우에는 우루수와 같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주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라든가 이런 관사를 쓰지 않고요. 개수의 생명은 어디 있다? 청징함에 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면은 목이라든가 내지는 화 같은 것을 취용을 해서 상관생제를 하거나 식신생제를 해서 이렇게 자기의 왕한 일간 개수의 기운을 발산하는 쪽으로 하고요. 또 개수 일간도 마찬가지로 일간 자체가 했을 때는 금을 가지고 금생수 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에 대해서 수를 양수, 음수 나눴을 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사주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묘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더 하면은 이제 묘월도 이제 막을 내리고요. 또 청명절이 되면은 이제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가죠. 그러면 인묘진, 동방, 목요왕한 계절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묘월은 봄이라고 했죠. 봄 중에서도 중춘이 된다. 봄이 아주 무르익은 그런 시절이 될 것이고요. 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 목이 왕한 모광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포태법이죠. 그래서 놓고 봤을 때 목이 가장 왕하죠. 목은 여기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왕한 기운을 띠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목이 가장 왕하다고 하는 뜻은 목이 많은 활동,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차도 달리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람도 일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이라고 하죠. 밥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그 계절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뭘 많이 빨아들일까요? 수를 많이 빨아들이죠. 수 입장에서 수생목을 하는 것이지만 목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수의 기운을 내가 뺏어 먹는 거죠. 수생목할 때 수가 어머니라고 하면 목은 내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묘목은 개수 입장에서 생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목 입장에서는 개수가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비유하자면 개수가 어머니가 되고 묘목은 자식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너무 왕해서 엄마의 기력이 많이 쇠잔해져 있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이것도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묘에 이르게 되면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지. 그래서 병사묘지 수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병지가 되고요. 인월에 그 다음에 묘월에는 사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에는 고지라고 해서 묘지가 된다라고 묘지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병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지 그 다음에 진월은 묘지 내지는 묘지를 다른 말로 또 묘지 또 절지가 아니고 묘지라고 하죠. 그냥 묘지.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수가 굉장히 약한 때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또 묘지 하니까 수가 땅속에 들어가니까 일간이 몸이 안 좋고 이런 쪽으로 또 유추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개수가 진이라고 하는 묘를 보면 물론 일간이 약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또 설명드릴까요? 이것도 진을 보게 되면 묘지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일간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개요일주라고 한다면 진토하고 유금하고 진유 합금해서 개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일간이 이때는 오히려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더 맞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진월이라 하더라도 연지에서 이렇게 신금을 보고 또 자수를 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서
병약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건 오히려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태법을 잘못 응용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이상한 결론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사묘지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요. 병사묘지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는 반드시 그 약한 일간을 생존해 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내지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이 왕해지면 되는 것이지, 뭐 묘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몸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개수든 임수든 인묘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에서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성은 금이 될 것이고요. 비견 겁재는 뭐가 됩니까? 같은 수가 되는데, 이렇게 식신 내지는 상관이 왕할 때는 같은 수 비견 겁재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예를 들면 경금 같은 것이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일간을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금은 목을 또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경금을 얻든지 신금을 얻든지 일단 인성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뭐 비견겁제 수는 한 점 정도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인성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너무 많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오늘 같은 경우가 인성이 오히려 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왕왕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하고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개수 일간이고 제가 음수에 해당이 된다 했죠. 음에 해당되는 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원령 자체는 목이 왕한 모강절인데, 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아니라 이거는 음목이 되죠. 그래서 개수 수의 입장에서 목을 보게 되면은 수는 생하죠. 목을 생하는 그런 관계이고, 수의 입장에서 목은 자식과 같죠. 식신 내지는 상관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데, 일간 자체가 음이고 묘목도 음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식신격이 되는데, 원령 자체 목이 왕한 계절에 일간 개수는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의 설기가 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가 과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기태가 설기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 내지는 상관이 너무 많아서 일간의 기운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 설기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의 기울력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아까 말했던 인성이라든가 인성인 금이라든가 식상인 아니죠, 비견 겁재인 수가 있어서 좋은데 도와주는 것이 좋은데, 식신상관이 왕했을 때는 비견 겁재보다는 비견 겁재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주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되죠. 자,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놓고 볼게요. 축은 토에 해당이 돼요. 축은 이거는 토에 해당이 되고요. 이 일간이 개수 입장에서는 7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살 평가는 나를 극해하는 것이 지나쳐서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관살로서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술토라든가 뭐 무토 이런 것은 기토 입장에서 좀 꺼리는 바가 되지만, 이 축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토가 있어서 좀 꺼림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축 안에는 신금 개수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 7살 인축 안에 개수가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금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7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다시 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축토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월간에도 이렇게 인성인 금이 있어서 나를 생주해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지에 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유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유금하고 묘목하고 이렇게 원령과 일지가 서로 붙어 있죠. 이걸 첩신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묘목도 깨지게 되고요, 유금도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축
연지에 있는 축토하고 축토가 깨지지 않고 신금신금도 여기에는 뿌리를 내리기가 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개수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령 자체를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격을 파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그런 것이 되면서 요 묘유충 되는 것이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시에서는 일단은 요 묘유충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개수 자체가 세력을 얻었으니까 조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목을 얻어서 개수의 기운을 설기순수할 건지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생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 자, 묘유충이 되게 되면 일단 원령인 목이 깨지는 것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월지를 가지고 우리가 격을 잡기 때문에 월지를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격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축토 있고요, 신금도 있고 또 월간도 신금 있고 생시가 임자시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약한 것이 아니라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묘월이라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금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한습해진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으로 수를 설기하고 화로서 조후해야 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문제가 뭔가 하면 묘목이 묘유충으로 해서 깨졌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할 방법이 없습니다. 축토를 가지고 개수를 제어할 방법도 없죠. 왜냐면 금이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주가 뭐예요? 일간은 왕해져 있는데 발산할 수 있는 목의 근거도 깨져 있고요. 화도 없죠. 그래서 이걸 신왕무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왕무의가 되면 약간은 좀 제멋대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글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가 되면 좀 좋은 점은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면 유가 묘유충 되지 않고 축을 보게 되면 이거는 유축 해금을 하죠. 원래는 유축 회금이 돼서 금국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묘유충은 면해지만은 유축이 회금해서 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신금이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고 지지로 또 금의 기운이 많이 왕해지죠. 화가 한 점도 없는 중에 개수가 다시 투출했으니까 월지 하나가 살아있다, 격은 깨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마찬가지로 뭐예요? 금수가 너무 많아져서 사주가 한습해져 있다. 다행히 묘목을 가지고 수의 기운을 설계할 수는 있지만은 양목인 간목이라든가 인목이 아닌 이상 묘목을 가지고 이것을 많은 금수를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유금이 묘유충이 되지 않고요. 이거는 진유합금이 됩니다. 진유합금이 되기 때문에 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묘목 격을 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성이 이것도 필요가 너무 많죠. 화가 있으면 화로서 조우도 하고 인성도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조금 절제시켜 줄 필요가 있어. 이쪽 병진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요. 운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무호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무토기토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또한 묘유충을 묘면할 수 없지만 다시 인성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금수가 너무 많아지죠. 맹꽁이 같은 어떤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너무 격도 깨졌고요. 이거는 너무 금수만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일간만 너무 신앙해졌기 때문에 다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 한습한 사주가 중화를 좀 크게 잃는 그런 국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생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